주먹질을 확 들고 있는데 이제 때리진 않고 얼굴 앞에서 딱 멈추고 한 번 더 상황을 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주먹 내리고, 그러니까 똑바로 해, 그러고 이제 돌아설 태세고, 여기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면 이제 날리는 거죠. 경상도 정지부장의 투시경. 이게 어디 뭐 못 사는 어느 나라의 그 치안이 아주 불안한 그런 나라의 풍경이 아닙니다. 미국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참 많이 사는 캘리포니아 LA의 풍경입니다. 낮에는 이런 풍경이고요, 군인들하고 시위대하고 대치하는 풍경도 보이고요. 다 때려부시는 이 한국에서도 없어진 지 수십 년이 지난 이제 최루탄이 미국에서 지금 터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터지고 있는 데가 이제 홈디포라고, 그 우리 회사 이제 사무실 밀집촌 보면은 오피스 디포라는 브랜드가 들어와 있죠. 근데 이제 미국에는 홈디포라고, 여기 이제 엄청 가게들이 보통 큽니다. 그냥 어지간한 대형마트들보다 더 큰 것 같아요, 보통의 경우. 여기서 보통은 뭘 판냐면,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정원이 있고 하니까, 또 보통 주택에서 많이 살죠. 그러면 이제 보통 수리도 보통 본인들이 하죠. 그래서 정원을 가꾸는 기구라든지 주택을 수리하는 기구라든지, 그래서 건축자재라든지 뭐 인테리어 장비라든지 뭐 기타 등등을 이제 홈디포에서 파는데, 이걸 하다 보면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자기가 한다는 개념이 있긴 하지만은 많이는 아니더라도 좀 사람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좀 해줄 사람.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일용직으로 오늘 하루 나한테 해주면은 얼마 주겠다. 그래서 이 홈디포 주변은 약간 일용직 노동자 시장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홈디포 바로 앞도 있고 홈디포 주변 도로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재 사러 갔다가 일할 사람도 같이 사갖고 가는 이런 이제 풍경이 미국의 일반적인데, 이런 일들을 보통 누가 하겠어요? 외국인들, 거기다가 덧붙이면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보통 하겠죠. 이게 보통 비싼 인력은 아닐 테니까. 그래서 이 홈디포 앞으로 가서 아이스라고 하는데, 이제 그 이민 단속국에서 신분증 좀 봅시다, 당신 누구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이중적인 게, 주민등록증이 없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는 있는데, 이런 거를 참 받기가 힘든 반면에, 그러면서도 또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본적인 또 어떤 그 복지라든가 또 언어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일하는 것도 이렇게 할 수 있고 하는데, 봅시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소셜 넘버 보여주소.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불과 일주일 만에 100명 넘게 잡혀가고 하니까, 사실은 이게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이러다가 우리 다 잡혀가겠다 그러면서 들고 일어난 거죠. 들고 일어났는데, 그 이중적인 미국의 정책이 또 이중적인 어떤 미국 국내의 정치적인 분위기도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LA 그러면은 미국 내에서 그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가장 강한 동네 중에 또 하나란 말이에요. 물론 LA도 넓습니다. 그 중에 어떤 데서는 공화당 하원 의원이 당선되는 것도 있어요. 이제 한국인들이 LA에서 당선됐다 그러면 보통 이제 공화당 지역들이 좀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뉴욕 언저리에 또 민주당 강세 지역이 있고, 여기에 이제 민주당 주지사가 이제 게리 뉴섬이라고. 아니 왜 사람들을 그렇게 그 밑도 끝도 없이 단속을 하니까 이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탓을 하고 있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2,000명을 투입을 하겠다. 실제로 그로 투입을 했습니다. 이제 군복 입고 특수부대는 아니죠. 주방위군이니까 투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의 측근들은 이거는 반란이다. 반란으로 규정한다는 거는 군대 투입의 근거가 되는 거죠. 반란이 돼야지 군대 투입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건 아니에요. 그냥 질서 유지를 위해서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최근에 뭐 내란의 정의에 대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미국은 지금 반란의 정의에 대해서 나름 논란이 좀 벌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어쨌거나 방금 봤던 이 사진들의 무법천지 풍경이, 주방위군이 투입된 다음의 풍경은 요래돼 있습니다. 삼엄한 분위기. 그리고 일단 시위는 일단은 소강 국면에 들어간 모습인데, 이게 계속 소강 국면이냐 아니면은 또 한번 터질 것이냐. 군대 투입의 이유는 뭐냐? 뉴섬 주지사라든가 민주당의 시장들은 그들이 늘 그러하듯이 도대체가 지들 일을 할 줄을 몰라요. 이게 트럼프의 주장입니다. 니들이 일 못하니까 내가 해줄게, 질서 유지. 그래서 군대 투입. 니들이 일 못하니까 군대 투입한다.
근데 이제 그 뭡니까? 더군다나 이거는 지금 들어가 있는 군대는 주방위군이에요. 주방위군은 약간 좀 당나라 군대 분위기 느낌이 있다면 제대로 된 좀 정규 군대, 그 중에서도 정예군, 그러면 이제 해병대를 빼먹을 수 없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해병대도 여차하면 투입할 준비시키겠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공수부대 투입하겠다, 특공대 투입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랬더니 뉴섬 주지사 왈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그래. 오히려 네가 위기를 조장하고 있잖아. 별 문제 아닌 것을 네가 지금 군대 투입하고 난리 치니까 이게 오히려 문제가 커지는 거야. 네가 오히려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라는 반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막 무질서한 상황이 진정되느냐 아니면 더 확산되느냐, 약간 지금 기로에 서서 눈치들을 서로 보는 것 같아요. 그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한숨배를 살짝, 군대는 일단 투입을 한 건데 이 군대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 이건 또 좀 다른 문제예요. 예컨대 인서렉션 액트를 과연 발동할 것이냐, 이게 뭐냐면은 말하자면 반란 진압법이에요. 이게 무려 1807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1807년에 만들어진 이 반란 진압법을 발동할 것이냐, 근데 나는 준비 안 돼 있다. 뭐냐면은 트럼프의 참모들은 이거 반란이다 그러면서 군대가 휙 들어갔는데, 일단 군대는 투입했지만은 트럼프 자신은 반란인지 아닌지는 아직 나는 상황을 좀 더 보고 판단하겠다. 지금 무질서한 상황인 건 맞다. 근데 이게 반란 상황이냐? 그건 조금만 더 상황을 보자. 약간 신중을 기하는 모습. 그러니까 여기서 확 달려가지는 않고 일단 액션은 주먹질을 확 들고 있는데 이제 때리진 않고 얼굴 앞에서 딱 멈추고 한 번 더 상황을 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주먹 내리고, 그러니까 똑바로 해, 그러고 이제 돌아설 태세고, 여기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면 이제 날리는 거죠. 이 상황이 와 있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단지 주방위군을 출동하기만 한 것과 반란 진압법을 발동하는 게 차이가 있어요. 뭐냐, 결정적인 차이는 이거예요. 주방위군은 주지사가 움직여요. 지휘권이 주지사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뉴섬 주지사처럼 이렇게 군대 출동 자체에 대해서 소극적인 사람은 출동은 하지만은 그냥 군복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란진압법을 발동하면 대통령이 전혀 달라져요. 그러면 만약에 이 군대가 총 쏘고 난리를 쳐도 주지사는 뭐라고 할 권한조차도 없어지는 거예요. 게임의 양상이 전혀 달라진다. 다만 여기에서는 중요한 차이가 있죠. 발동 요건이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명백한 반란 상황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1992년에 LA 폭동이 유명했죠. 이 정도 돼야지 이제 그 반란 진압법이 발동이 된다. 지금은 그 정도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다만 이거를 발동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약간 우리 머릿속에 있는 계엄령 비슷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시민의 자유 침해 우려가 커진다. 이거 지금 네가 오버한다. 네가 지금 분위기 바꾸려고 있지도 않은 내란을 만들어내는 거다. 네가 나온 것 자체가 내란이다. 우리한테도 굉장히 익숙한 논란이죠. 이 논란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트럼프는 쉽게 얘기해서 트럼프가 마지막 순간에 주먹 딱 쥐고 얼굴 앞에서 멈춰놓고 이걸 마지막 순간에 주먹을 뻗느냐 마느냐를 두고 고민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나타내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트럼프가 고민하는 이유는 이거죠. 양날의 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컨대 반란진압법을 발동을 해서 화끈하게 진압을 하면은 박수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1등 공신은 이민정책이었어요. 부족한 일자리로 인한 박탈감, 쓸데없이 외국 놈들 때문이야 라고 탓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면서 굳이 저놈들 내가 대신 혼내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예요. 내가 대신 혼내줄게를 말로 때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날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던 핵심 지지층의 박수를 받을 수 있어요. 반면에 중도층이랄까요? 또는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기는 과정에서 새로 합류한 신규 지지층이랄까요? 대표적인 게 이제 실리콘밸리의 테크층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건 아니잖아. 실리콘밸리 사람들의 정신의 핵심은 자유이고 간섭 배제예요.
그 대표적으로 저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가 히피 출신인 거 다 아시죠? 히피라는 게 뭐예요? 권력에 대한 거부, 전면적인 저항과 거부. 나는 나 자체로 자유로서이다. 이게 이제 히피의 핵심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어떤 실리콘밸리로 들어가면서 그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창출하게 된 그 기술을 우리가 지금 향유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정치적으로는 어떤 그 실리콘밸리 특유의,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민주당에 기대에 있는 분위기가 된 이유이기도 한 거죠. 근데 이번에 트럼프를 하면서 머스크를 필두로 해서 실리콘밸리의 일단이, 전부는 아니고 일단이 트럼프 지지로 돌아섰었단 말이에요. 원래 선거라는 거는 51대 49 싸움이에요. 각자 49씩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1%, 2% 더 먹느냐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대선은 조금 달랐지만, 이 가운데층을 누가 먹느냐에서 이 가운데를 트럼프가 먹었기 때문에 박빙의 선거라고 꼽히던 선거에서 의외로 낙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신규 지지층, 자신의 원래 핵심 지지층은 여전히 이제 자신이 달래줄 수 있으나 이 신규 지지층을 돌려 세운 수가 있다. 이러면은 지금 상원과 하원의 의석 규모가 보여주듯이 아주 미세한 주도권, 우위를 주고 있는데 이 미세함이 사라지는 수가 있다. 트럼프로서는 바로 이 점 때문에 오히려 인생 꼬이는 수가 있다. 자기 마음대로 센 척 한번 하고, 그러고 핵심 지지층으로 하여금 기분 좋게 만들어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 꼬이는 수가 있다. 모든 권력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이 함정을 어떻게 하면 잘 피하느냐,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핵심 지지층을 만족시켜 주면서도 이 함정에 빠지지 않느냐, 이게 모든 권력자가 직면하게 되는 숙제란 말이에요. 이 숙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 사람들은 실패한 권력, 이 숙제를 잘 푼 사람들은 성공한 권력자가 되는 거죠. 지금 트럼프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도 밝혀본다 두시경 너머의 진실,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